최근 안 그래도 악재가 많았던 글로벌 증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국내외 경제 투심을 뒤흔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사태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정말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천연가스와 유가도 또 간밤에 추가적으로 오름세 보였는데요.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과 현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리스크 발생 원인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발하면서 불거진 거죠. 그렇죠. 이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러시아가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위협할까?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것이 결코 러시아로서도 좋을 리는 없을 텐데.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군사적 이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 이유인데 군사적으로는 이 과거 소련의 영광을 되찾기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참 중요한 국가가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이제 러시아의 남서부 쪽에 있으면서 유럽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과 관계될 때 참 중요한 국가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과거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던 국가였는데 나토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소련으로서는 군사적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인근 접경에 러시아군 한 10만 명이 배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 이유인데, 경제적 이유는 이 에너지 무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이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한 3분의 1 정도, 서유럽에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3분의 1을 러시아로부터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압박 가하면 서유럽 꼼짝 마. 이렇게 좀 이 경제적으로도 서유럽을 좀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이 러시아 또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한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에 침공을 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죠. 외교적으로 극적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상당히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베이징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나면 이게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도 이 베이징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하고 이런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가 더 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서방 진영과 러시아, 중국 간의 강대강 대치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군사적 대응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군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파견해서 러시아와 붙게 되면 이게 3차 대전이에요.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을 직접 제재하겠다, 경제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 외국에 이 푸틴 대통령의 자산이 있으면 그걸 이제 뭐 동결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란과 북한에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결제망을 폐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러시아와 거래를 할 때 결제를 할 수 없으면 러시아도 상당히 무역이 불편해지거든요. 아이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냥 전쟁 안 하는 게 낫겠다. 우크라이나 침공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해줄 수도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가 나토군 지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군도 지금 한 8,500명 정도는 병력 이동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러시아와 붙으면 이게 큰일 나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토군 지원이라는 게 뭐 물자 지원이나 이런 걸 한다는 거지, 군이 직접 가서 러시아군이랑 대신 맞붙어 주겠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상당히 강경한 이 미국과 유럽의 대응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과거에도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한다면 그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게 푸틴 개인과 러시아 차원을 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탈린 이후 푸틴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스탈린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스탈린이 이 첫 번째 서기장인데, 스탈린이 29년부터 1953년 2차 대전 또 6.25 전쟁까지 최대 권력으로 군림했어요. 그 이후에 푸틴 지금 장기 집권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푸틴의 정치적인 국내의 위상이, 인기가 지금 없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더 올라가겠죠. 또 하나는 이제 고유가를 통해서 지금 한 6천억 달러 정도 예비비가 있거든요. 경제 제재해라. 우리 견딜 수 있다. 그동안 뭐 러시아 깔봤지? 우리
뭐 그렇게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닐 걸. 그러니까 과거의 영향을 대책했다. 폴란드나 동유럽, 헝가리, 또 체코, 과거에 뭐 슬로바키아까지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이걸 한번 되찾아보겠다. 과거의 영향을 되찾겠다. 이런 목적도 담겨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렇게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유가 상승에도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식량 가격 폭등도 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제화와 국내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실제 침공한다면 상당히 클 거예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재와 가격입니다. 유가 올라가겠죠. 브렌트유도 지금 $90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00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관련 산업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투자할 때도 이 유가 상승에 따라 타격을 받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 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제재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만약 침공하게 되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죠. 근데 우리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러시아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도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현대차 공장이 있고 최근에 GM 공장까지 인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산업에 미치는 상황도 상당히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제재와 가격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만약 침공한다면 좀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종목의 투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네. 지금 가뜩이나 커지는 인플레이션 공포를 더 부채질하는 재료가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국제 그리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